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할 때 타임라인에 영상을 불러오고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컷 편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컷 편집의 기본적인 개념과 다른 프로그램들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방식의 파워 디렉터만의 컷 편집하는 기능, 그리고 컷 편집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기능들을 잘 이해해 두시면 나중에 컷 편집만으로도 재밌는 영상을 만드실 때 더 쉽게 응용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컨텐츠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파워 디렉터를 실행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 알려드렸지만 오늘은 컷 편집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앞서서 이해하기 쉽게 컷 편집의 개념과 몇 가지 꿀팁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컷 편집은 이렇게 클립을 자르는 행동, 다른 클립의 길이를 늘렸다 줄였다 조절하고 위치를 움직이는 행동, 그리고 삭제하는 것까지, 이런 모든 과정들을 컷 편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꿀팁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 오늘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컷 편집 방법과 더불어서 단축키를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컷 편집할 때만큼은 단축키를 사용을 하는 걸 또 권장을 드립니다. 단축키에 관련해서 나중에 상세하게 제작을 하겠지만 단축키를 사용하면 엄청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오늘은 기본적인 단축키를 알려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컷 편집을 할 때는 컨트롤 T, 되돌리기를 할 때는 컨트롤 Z, 삭제를 할 때는 딜리트, 이런 식의 기본적인 단축키를 알려드릴 건데, 이 단축키도 어려우시면 그냥 일반적인 컷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은요, 보통 컷 편집을 할 때 재생을 하든지 또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을 하거나 이렇게 인디게이터를 움직여서 컷 편집을 하실 겁니다. 이때 영상이 있을 때만 제외하고 저처럼 말을 해서 오디오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인디게이터를 움직였을 때 아주 됩니다. 이렇게 들으면서 컷 편집하는 걸 오디오 스키밍이라고 하는데, 이 스키밍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굳이 영상을 다 플레이하지 않아도 파형을 보고 소리를 들으면서 쉽게 컷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싫으시면 지난번에 프로젝트 세팅 때 알려드렸던 것처럼 설정창에 들어가셔서 스크러빙 동안 오디오 재생, 이 부분을 체크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꿀팁은 마찬가지로 오디오가 있을 때 설정에 들어가서 편집에 들어간 다음에 오디오 트랙에 대한 타임라인 배열 확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디오 파형이 더 넓어지면서 더 정밀하게 편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우고 싶으시면 똑같이 환경 설정에서 편집에 들어간 다음에 오디오 트랙에 대한 배열 확대를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꿀팁은 역시나 오디오 파형을 보고 편집하시는 분들은 클립의 이름을 변경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클립의 이름이 길어서 가려집니다. 매 클립에 시작되는 부분에 이렇게 이름이 붙는 거라서 컷 편집을 해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원본 영상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클립 별칭 편집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별칭 변경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이름이 정리돼서 이제 컷 편집을 파형 보고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 정도의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또 중간중간 꿀팁을 알려드릴 거지만 이런 꿀팁들은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또 작업 환경에 맞게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컷 편집을 배워볼 텐데요. 지금은 1번 트랙 기준, 그러니까 레이어를 하나만 올렸을 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부분과 뒷부분 컷 편집하는 방식은 먼저 뒷부분부터 알려드릴게요. 뒷부분은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면 이런 모양이 생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줄였다가 늘렸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만큼. 이렇게 줄이면 이만큼 있던 클립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컷 편집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되돌리고 싶으시면 컨트롤 Z를 누르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만큼 늘리고 싶으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늘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 늘리고 싶으시면 이렇게 쭉 늘리시면 되는데, 이때 생긴 이 모양은 영상이 이제 길이가 없어서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앞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잡고 쭉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절하셨을 때 이렇게 당기셔도 되고, 여기 공복에 클릭하시고 딜리트를 딱 눌러주시면 바로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내가 줄인 클립을 다시 늘리고 싶으면 이렇게 늘리면 지금 영상의 길이는 충분한데 타임라인 앞에 막혀 있어서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늘려주고 공간을 벌려준 다음에 다시 쭉 눌려주시고 다시 이렇게 붙여주는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부분 컷 편집하는 방법은 원하는 곳에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은 이 인디케이터가 있는 기준, 이 화면이죠. 이 화면을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컷 편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컷 편집을 하는 방식은 인디케이터를 두시고 여기 왼쪽에 화살표 모양을 딱 눌러줍니다. 이게 분할 표시입니다. 그래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컷 편집이 되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그 옆에 가서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을 삭제를 하기 위해 컷 편집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삭제할 때는 클립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거를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단축키로 딜리트를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만들기, 채우기, 모든 클립 이동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마지막 항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격 제거 및 만들기, Shift 딜리트죠.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되고 단축키로 Shift 딜리트를 눌러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격 제거 및 만들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통째로 삭제를 하고 여기 있는 간격은 내가 붙이지 않고 이렇게 두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나서 딜리트 누르고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만큼의 공간을 다시 이렇게 바로 붙일 수 있게 이렇게 채워주는 기능입니다. 역시나 단축키로는 컨트롤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꿀팁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컷 편집을 하셔도 되지만 좀 더 색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인디케이터를 기준으로 여기 밑에 노란색 바에다가 마우스를 대면 이렇게 마우스도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누르고 이렇게 옆으로 끌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노란색 부분으로 이 구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은 이렇게 위치도 조절하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딜리트를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붙으면서 바로 컷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이렇게 삭제는 하고 싶은데 공백을 남기고 싶으시면 Shift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꿀팁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컷 편집을 하고 이 컷 편집한 클립들의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은 아까 여기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조절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된 상태에서 이렇게 쭉 늘려주시면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또 나옵니다. 역시나 이 뒷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덮어쓰기는 지금 이렇게 전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파란색 선택된 클립을 제외하고 여기 회색 이 부분까지 무시하고 덮어서 이렇게 클립을 늘린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축키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또 늘려서 클립 이동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무시하지 않고 같이 늘릴 거기 때문에 이만큼이 더 영상에서 이렇게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클립 이동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내가 이만큼 더 늘리고 이 영상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을 줄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줄일 때도 이렇게 잡고 줄이게 되면 다듬기를 하게 되면 내가 줄인 만큼 여기 비어있는 이 공간만큼 이렇게 공백을 둔다는 말이고요. 이렇게 다듬기 및 클립 이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늘어났던 클립을 이만큼 공백을 두지 않고 바로 이렇게 붙인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경우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컷 편집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이렇게 클립 이동을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클립 이동을 할 때는 이렇게 끌어서 내가 이 부분으로 위치를 바꾸고 싶다 할 때는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덮어쓰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까처럼 덮어쓰는 건데 컨트롤 드롭이라 나와 있죠. 그래서 클립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바로 이렇게 덮어 씌워집니다. 그리고 삽입을 누르게 되면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여기 있던 클립이 이렇게 옮기면서 그냥 똑같이 위치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었을 때 크로스페이드, 이 크로스페이드 같은 경우에는 하게 되면 트랜지션처럼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페이드 같은 트랜지션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개의 클립 위치를 이동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러 개를 하고 싶을 때도 생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 클립을 이동을 한다든지 하셔도 되는데, 그럴 때는 컨트롤 누르고 클립 선택을 하신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위치를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움직여야 될 클립들이 많다, 뒤로 이동하면서 여기 공간을 놔두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일일이 클립 이동하는 것이 되게 불편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옮기셔도 되지만,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 개체 그룹화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개의 클립은 하나의 클립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마음대로 옮기실 수 있고, 옮기신 다음에 다시 길이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컷 편집을 하실 수도 있고, 해제를 하고 싶으시면 다시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해제를 눌러주시면 다른 클립이 된 겁니다.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빈 공간을 두고 싶지 않고 다시 붙이고 싶으면 그냥 바로 공백 클릭하시고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경우는요, 파일을 추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영상을 추가할 때입니다. 제일 끝부분에 이렇게 올릴 때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영상을 제일 앞부분 또는 이런 컷 편집한 클립 사이에 넣게 되면요, 다시 또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이럴 때도 아까 똑같이 덮어쓰기를 누르게 되면 그냥 무시하고 다 덮어씌워지는 거고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드롭 해가지고 이런 모양이 생깁니다. 이럴 때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놨을 때 삽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삽입이 되면서 이렇게 클립들도 이동이 되는 겁니다. 클립 중간뿐만 아니라 앞부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놔뒀을 때 바꾸기 같은 경우에는 바꾸게 되면 내가 지금 이만큼의 길이의 클립을 이 클립으로 바꾸는 거니까 말 그대로 교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단축키로는 Alt, Ctrl, Drop 하면은 이런 모양이 생기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영상 중간에도 이렇게 Ctrl, Alt 이렇게 누르면 모양이 생기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다시 넣었을 때 크로스페이드 있잖아요. Alt 드롭. Alt를 누르고 이렇게 드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모양이 생기면서 이렇게 트랜지션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상을 추가할 때까지도 알려드렸고, 이제 이렇게 공백이 생겼을 때 이 영상을 중간에 넣을 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 또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뭐냐면 다른 경우는 다듬어 맞춤과 가속해서 맞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듬어 맞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만큼의 길이의 영상을 이만큼에 알아서 맞춰가지고 다듬어서 영상을 넣어주는 겁니다. 다듬어 맞춤하면 이렇게 넣어서 그냥 요만큼 길이를 자른 다음에 넣는 거고요. 가속해서 맞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아까 보셨던 이만큼의 길이를 여기에 넣느라고 급격하게 이렇게 가속을 해가지고 넣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1트랙에 레이어가 하나만 있을 때 컷 편집하는 방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영상 위에 다른 레이어를 더 올려서 레이어가 2개 이상 있을 때 컷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의 다 비슷합니다. 컷 편집하는 방식이라든지 길이 조절하는 방식은 그냥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고, 같이 움직이고 싶으시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아까처럼 그룹화를 해서 이렇게 같이 크기 조절을 한다든지 위치를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이렇게 올리거나 여기에 영상을 추가할 때도 나오는 이런 행동들도 똑같고요. 크게 약 2가지 정도만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컷 편집을 할 때 아무것도 클립이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컷 편집을 해버리면 모든 클립이 다 컷 편집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싫으시면 이렇게 되돌리기 하고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컷 편집을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부분만 이렇게 컷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여러 개를 하고 싶으시면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눌러서 이 2개의 클립만 컷 편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다르고, 그리고 아까 클립을 삭제를 하고 클립 이동을 할 때 조금 다른 점이 생겼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삭제를 했을 때 아까 이 2가지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클립 이동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채우기를 했을 때는 그냥 1번 트랙 여기 있는 이 클립만 이렇게 이동이 된 건데, 딜리트 눌러서 이렇게 모든 클립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만큼의 공간이 다른 트랙에 있는 클립들도 이렇게 삭제가 되면서 붙여지는 겁니다. 이 뒤에 클립이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있어도 삭제를 해서 모든 클립 이동을 하면 전부 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 인디케이터 기준으로 움직일 공간이 있어야 모든 클립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삭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클립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클립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부분에 1번 트랙의 클립만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잡고 쭉 늘려서 모든 클립 이동을 하게 되면 이만큼씩 전부 여기 있는 모든 클립들이 오른쪽으로 딱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상을 줄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일 때 모든 클립 이동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간격으로 이렇게 모든 클립이 당겨져 오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레이어가 하나 있을 때 보여드린 것처럼 클립을 이동할 때 모든 클립 이동할 때, 그리고 공백 사이에 다른 클립 넣었을 때 모든 클립 이동할 때, 이 방식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그냥 채우기는 말 그대로 내가 선택한 부분, 그 부분을 인디케이터 기준으로 빈 공간을 다 채우는 거고요. 모든 클립 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트랙이든 상관없이 공간이 있으면 전부 다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인 겁니다. 개념이 어려우시면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대로 다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만져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